발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팀장님은 뒤에 시험 부분에서 그 발표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예, 저희 신비 AI 팀은 그 심투리얼에서 제공한 기업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요. 욜로 모델을 활용해서 드론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는데 진행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저도 좀 긴장이 되네요. 예, 예. 테이블은 제안 배경, 개발 과정, 개발 시연, 발전 방향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와 함께한 심투리얼은 뭐 앞에서 전타장님이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심투리얼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데이터는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될 텐데 어, 어, 기업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현업에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트릭 관점에서 볼 때 심투리얼은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회사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프로젝트 개요는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 내의 사람과 헬리패드 찾기였는데요. 이것 또한 전다영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프로젝트 목표는 헬리패드를 이용해서 헬리패드를 디텍팅했을 때 뭐 어떠한 알럿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였는데요. 저희 또한 이런 부분에 도전은 하지 못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고민해 봤습니다. 네, 저희 팀원인데요. 네, 팀장님은 이충열 팀장님이고 프로젝트를 총괄하셨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리고 저는 데이터 전처리와 모델링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입니다. 예, 대부분의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걸 진행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AI를 들었을 때 회고를 한다면 결국 저희가 하는 일은 AI 모델의 그런 코스트 펑션 값을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분야의 발을 내리는 과정이고 계속해서 고민은 그라운드 트루 값에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AI를 계속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었었고 이 분야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관점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투리얼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4K의 30기가 정도의 이미지 양은 10,000장 그리고 30기가 정도의 양이었고요. 그리고 사드 데이터라고 서치 앤 레스큐 데이터셋인데 이것도 한 4.4기가 정도 그리고 파블로 항공에서 제공한 데이터도 40기가 정도 그리고 AI 허브는 800기가 정도였는데 사실 AI 허브에서 주어진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드론에서 촬영되었다고 하지만 10m나 15m 그리고 사람의 객체가 대부분 큰 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연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사용했을 때 오히려 그런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온디바이스 모델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하는 온디바이스로는 안 하고 서버랑 통신을 하는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GIF 이미지들은
그 욜로5를 개발한 업체에서 만들었는데요. 네, 만든 영상들인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뭐 화려하게는 만들었지만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AI가 계속 사람들이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생기고 하지만 뭐 기업의 ROI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좀 메리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먼저 사용해야지 그 데이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데이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어떠한 계속된 서비스를 모델이 고도화되고 계속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욜로 모델을 선택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라벨링이 모두가 돼 있었고, 그리고 실제 많은 산업에서 욜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듣기도 했고, 논문을 활용해 보았을 때 욜로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욜로 V5 모델을 사용하다가 어떠한 서비스를 만드는 관점에서 오픈 소스에서 오는 비호환성 문제로 욜로 V4로 변경을 해야 됐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또 이 수많은 한 100기가 정도가 되는 데이터를 다시 학습시키고 다운로드하고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다시 되풀이하는 그런 현명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이것도 욜로 V5에서 제공한 건데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이볼브 값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모델에 적용하였고요. 이거는 그리드 서치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진행했을 때 사람의 간섭이 필요한 인자값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AI가 전부 다 AI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아이템의 개수를 얼마나 탐지할지에 대해서 그런 저희가 값을 정해줘야 됐고, 그리고 컨피던스 트레홀드나 IOU 트레홀드를 보았을 때 이거는 디텍팅한 빈도수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 생존자 찾기에서는 빈도수를 높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이 있는 심각한 병을 찾을 때처럼 민감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디텍팅을 좀 더 덜하게 해서 정확도를 높이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의 인자값들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더 고민해보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앵귤러를 사용하여서 아이오닉이란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플라스크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파이토치를 기존에 제공해 있는 파이토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개발 시연입니다. 일단 프리시전 측정에서 확실한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은 게 빅박스의 깜빡임이 적고 빅박스의 움직임도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에 있는 모델은 밑에 첫 번째에 있는 모델은 AI 허브의 가중치를 적용한 모델인데요. AI 허브의 가중치를 적용하면 오히려 프리시전 값이 떨어졌는데 그거는 AI 허브 데이터를 보니 정말 사람을 크게 잡고 그래서 사실 AI 허브의 가중치로 이 데이터를 했을 때는 거의 디텍팅하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델은 2월 22일에
V5S6의 가중치로 배포한 욜로 V5S6의 가중치로 모델을 학습시킨 건데요. 프리시전 값이 10% 정도가 향상되었고 파라미터의 개수로 하면 한 80% 증가였는데 가장 파라미터 개수가 많은 욜로 V5X에 비해 용량은 7분의 1의 비슷한 프리시전 값을 정확도로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 욜로 V5 모델은 발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연은 저희 팀장님이신 이충렬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충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앱으로 만든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시연한 영상입니다. 이제 왼쪽은 이제 건우님의 핸드폰에서 시연을 하셨고 오른쪽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시연을 한 내용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아무래도 이런 웹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 어느 정도 돌아가는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iOS 기반의 폰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연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에 종합해서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느낀 부분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이렇게 서칭을 해보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AI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모르는 서비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문제에서 좀 기반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고 해도 그냥 기술에서 그냥 이제 단지 기술에서만 끝나는 부분이 좀 많다는 걸 좀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의 그런 서비스들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뭐 코코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에 대한 부분으로 좀 기반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MLOps 같이 이제 전체 원하는 내용으로 데이터를 원하는 그 내용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디텍팅하는 내용의 어떤 그런 데이터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내용에 대한 참고 문헌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커톤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 그 해커톤 진행 거의 말미에 저희가 확인하게 됐지만 그 TensorJS라고 하는 그런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사용했던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는 앵귤러 기반의 아이오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앱이나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들이 되게 좀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좀 마지막에 좀 느끼게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어떤 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활용해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되게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이 좀 많다는 걸 좀 배우게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터디가 좀 더 진행된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심사를 맡아주셨던 다영님, 태희님, 재훈님께서 이번엔 거꾸로 재훈님부터 그다음 태훈님, 다영님 순으로 심사평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고생해 주셔서 고생하신 발표 되게 잘 들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처음에 시작은 심투리얼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헬리패드나 사람을 찾는 프로젝트라고 일단은 개요를 적어 두셨는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전반적인 뭐 컴퓨터 비전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셔서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내용이 좀 덜 담겨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저번 팀도 그렇기는 하는데 일단은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까보고 데이터가 뭐 어떻게 해서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미리 예상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사전에 파악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데이터가 8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실제로 업무를 하다가 보면은 데이터의 질이 너무 나빠서 정말로 싹 다 처음부터 다시 라벨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데이터만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한 달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한 4주라고 봤을 때 3주는 진짜 데이터만 보더라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헬리패드 영상이나 이러한 심투리얼 데이터를 이제 모바일로 올린다고 하셨는데, 시도는 좋았어요. 시도는 좋았는데 좀 방향이 잘못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호 심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데이 대표님의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4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하는 부분, 이제 직접 해보신 거, 뭐 이미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보신 거 너무 좋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아직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조금 더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온 디바이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온 디바이스로 올리고 싶으신 어떤 이유? 어떤 사람들이 왜 그 온 디바이스로 또 사용해야 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서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데이터가 욜로를 쓰면 데이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23메가 정도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거는 그 굳이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디바이스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면 그런 그 프라이버시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CCTV나 이런 관제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벌레를 봤을 때 그 벌레가 뭐 진드기인지, 사실 이런 부분도 미소객체 탐지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온 디바이스에서 열어서 확인하면 그거를 탐지했을 때 이게 뭔지 알면 굳이 전문가를 모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CCTV를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누가 뭐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CCTV가 거기에는 1년 동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일주일만, 하루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온 디바이스에서 활용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이런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객체를 하면서 저희가 탐지하면서 느낀 점이, 결국 미소객체는 드론의 50m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지 오히려 더 정확도가 높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드론 데이터를 했을 때 30m, 50m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주는 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부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온 디바이스로 올려야 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유가 사업적인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오일러 V5가 온 디바이스에서 올리기 힘들다고 말씀을 처음에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타이니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뭐랄까 실제로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그냥 개발한 타이니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퀀타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뭐 디스틸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 압축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그래서 진짜 개발 기간이 엄청 길게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모델 압축하는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정확도와의 트레이드 오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스터디를 하시면은 온 디바이스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난 또 반대로 저는 뭐 텐서플로우 JS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사용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텐서플로우 JS 같은 이제 프론트 단에서 그러니까는 사용자 단에서 그 엔진을 올리고 그 엔진을 인프런스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사용자 핸드폰의 리소스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어떤 컴퓨터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보통 텐서플로우 JS 같은 경우 웹젤 사용해서 많이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사용자의 핸드폰에 뭐 과열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사업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시고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태 대표님 좋은 심사평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다영 대표님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멘토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건우님, 충렬님이 워낙 또 이제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이제 새로운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이제 또 찾으시다 보니까 뭐 저희가 제공한 뭐 그런 가업 지시 외에 뭐 일단 뭐 저희는 이제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는 그런 좀 권장을 오히려 이제 해드리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바로 이제 태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모델 최적화 관련 부분도 좀 중요하긴 한데 뭐 조금이라도 뭐 텐서알티 같은 걸 좀 사용해서 해봤으면 뭐 이렇게 온 디바이스 올린 것까지도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뭐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모델 성능 지표에서 보면은 일단 저희 과업에서의 그 조난자 찾는 거는 아까 이제 충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스레스홀드 값이라던가 뭐 이건 무조건 찾아야 되는 이게 뭐 조금이라도 사람 형상 같은 게 보인다면 무조건 찾아야 되는 그러한 성능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랑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좀 자료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단순하게 이제 프리시즌 말고도 이제 뭐 그러한 뭐 조난자라든가 뭐 자율주행 차량 부분에서는 무조건 사람은 무조건 디텍션 해줘야 되는 그런 모델 관점이 또 있기 때문에 뭐 리콜에 대한 뭐 성능 지표라든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좀 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연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공한 모델은 뭐 아까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드론에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뷰거든요. 그래서 뭐 옥상 같은 데 가셔 가지고 좀 밑에 사람들 좀 찾는 걸 한번 해 보셨으면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좋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아쉽네요. 잘 찾았을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